브랜드에 대해 향기롭게 알아보는 채널 로즈 노즈. 그 세 번째 브랜드, 딥티크입니다. 1926년 파리에서 태어난 이브 쿠에라. 인도차이나 은행의 법률 변호사인 아버지로 인해 어린 시절을 베트남에서 보내게 되고, 아버지는 이브 쿠에랑이 유명한 비즈니스 스쿨에 들어가길 원해 시험을 치게 되지만 입학 시험에 떨어져 CNC은행에 입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따분한 은행 업무에 지친 이브 쿠에랑은 이내 극장으로 일자리를 옮겼고 인테리어 디자인과 무대 장식의 세계로 뛰어듭니다. 무대 장식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무대에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을 경험했는데, 공연 계획부터 세트 디자인, PR 극장 투어 가이드, 심지어 연기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12년간 예술 분야에 종사하다가 친구의 소개로 영국 출신의 화가 데스먼드 녹스리트를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 데스먼드는 모자이크 디자이너 크리스티안 고트로와 함께 패브릭과 벽지를 디자인해서 팔고 있었는데, 영국의 유명 패브릭 회사 샌더슨과 힐스에 납품되고 있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브 쿠에랑은 그 둘의 가능성을 보고 아버지에게 창업 자금을 빌려 본격적으로 패브릭 제작 판매 사업을 함께 시작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세 친구는 파리의 생데르맹 34번가에 딥티크 매장을 열게 됩니다. 딥티크라는 이름은 고대 그리스어인 딥티코스에서 유래되고, 딥티코스는 글로 접을 수 있는 목 하나를 의미하는데, 맨 처음 오픈한 부티크의 입구 양쪽에 창문이 2개 있었기 때문에 탄생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딥티크라는 브랜드명에는 둘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지만, 그 시작에는 이브 쿠에라, 데스먼드 녹스리트, 크리스티안 고트로라는 파리 출신의 트리오가 있었습니다. 데스먼드와 크리스티안이 전 세계에서 공수한 패브릭의 디자인과 색채를 더하는 아티스트라면, 이분은 컨설턴트이자 실질적 관리자였는데, 세 사람에겐 언제나 신선한 아이디어와 예술적 재능이 넘쳤지만, 면 소재의 나련 패브릭은 시대를 너무 앞선 모던함 때문에 고객들에게 인기를 얻는 데에는 실패했는데요. 당시 프랑스 상류층은 실크나 벨벳 소재로 집안을 장식했기에 면을 활용한 인테리어는 너무 급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년간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면서 세 명은 재정적으로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희망이 찾아왔는데요. 매장 창문을 장식하기 위해 비치해 놓은 오브제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한 것입니다. 패브릭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는데, 오히려 매장 장식용 오리와 전등 같은 소품을 사겠다는 사람만 계속 몰려들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세 사람은 딥티크의 운영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패브릭은 계속 만들되 패브릭과 어울릴 만한 제품들도 함께 팔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딥티크 매장에는 전 세계 장인들이 만든 특이한 오브제와 장식품들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편집숍이라는 개념이 생소했기에 딥티크 매장은 패션 매거진과 파리 가이드북에도 소개되는 핫플레이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상품 중에서도 인기가 특히 좋았던 건 영국식 포프리였는데요. 포프리는 쟁반 위 혹은 얇은 천 주머니에 담긴 말린 꽃인데, 공간에 자연스러운 향기를 주면서 멋진 장식품인 포프리의 파리지행들이 완전히 매료됐던 겁니다. 어느 날 포프리가 잘 판매되는 걸 본 양초 제작자가 향초 제작을 제안했고, 딥티크는 이를 받아들여 향초를 만들게 됐습니다. 당시 양초가 아닌 향초 역시 찾아보기 힘든 아이템이었는데, 여기에 더해 딥티크 향초는 화려하거나 인위적인 향이 아니라 포프리처럼 자연스러운 향이었기에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향초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딥티크에서는 계속 자금난에 시달렸는데요. 이브 쿠에랑은 빚을 갚기 위해 수년간 노예처럼 일했다 라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특히 1968년에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는데요. 68혁명이라는 대대적인 학생운동이 일어나며 매장의 사람들의 발길이 또 끊겼던 겁니다. 이때 데스몬드 녹스리트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향수를 만들자고 2명의 친구를 설득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했고, 그렇게 딥티크 최초의 향수로가 1968년 출시되었습니다. 16세기 향수 레시피에서 힌트를 얻어 제라늄, 시나몬, 정향 로즈, 샌드로드를 블렌딩해 1968년 출시한 딥티크 최초의 오드 또알렛로는 남성 향수, 여성 향수를 구분짓는 동시대 향수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제품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향이었다고 합니다. 로에 이어 1973년에 선보인 비네그르드, 또알렛과 1975년 로트로아까지 그들이 발표한 세 가지 향은 모두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 친구는 패브릭과 인테리어 소품을 모두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향수와 향초에만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 이후 올리비아 자코베티, 올리비에 페세, 파브리스 펠르그랑 같은 위대한 조향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훌륭한 향을 만들어내며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창업 40년 만인 2001년 딥티크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브랜드로 급부상하게 되었는데요. 계기는 바로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였습니다. 주인공 캐리 브래드쇼가 딥티크 데이 향초를 잘 때와 목욕할 때, 그리고 남자친구와 은밀한 시간을 보내기 전후에 사용하는 모습이 반영되면서 딥티크라는 브랜드가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핫해지게 됩니다. 지금도 파리의 34번가 생제르맹 스토어에 가면 예전의 자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향수병에 새겨넣은 기발한 라벨 디자인부터 아름다운 패키지에 사용한 로고 타이포 그래피와 디테일까지, 아트와 일러스트레이션의 역사는 딥티크가 무엇을 만들어 왔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50년 전 그대로의 벽장식, 초창기 제품을 전시해 넣은 캐비닛, 바닥의 카펫, 데스먼드가 직접 칠한 벽 등 처음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부분은 현대화하고 있는데, 2012년 새롭게 디자인한 타원형 향수용기는 두꺼운 유리병에 현대적 느낌의 검은색 뚜껑을 달고 나왔고, 브랜드의 뿌리를 보여주는 라벨의 앞면은 그대로 유지하되 병의 뒷면에는 향수에 얽힌 스토리를 그린 일러스트가 비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딥티크에서는 소비 패턴이나 트렌드 분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조향사들을 경쟁시키지도 않고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을 들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특별한 향수가 마침내 세상에 나오게 되면 딥티크에서는 그 향수를 평생 생산한다고 합니다. 설사 대중적인 인기가 부족해 손해가 난다고 해도 말이죠. 딥티크에서 돈이나 야망 같은 상업적인 것들은 중요하지 않죠. 꿈과 상상력, 그리고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진용성이 딥티크의 핵심 가치입니다.